네, 온라인 클래스 4월 5일부터 4월 8일 1학년 수학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펴고 노트 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원 이렇게 되네요. 단원 쓰고 준비합시다. 선생님이 사실 방금 영상 촬영을 끝냈는데요. 이제 너희들한테 업로드하려고 영상을 확인을 딱 해보는 순간 음성 파일이 날아갔네요.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좀 끊어서 계속 이렇게 좀 조절해갖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과제 제출 안내 좀 할게요. 자꾸 물어봐서 과제 제출 그 한 번에 여러 개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 여러 페이지가 나온 친구들은 마지막 페이지를요 펼쳐가지고 2페이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양이 보일 수 있도록 펼쳐가지고 전체 사진을 찍어서 한 장만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마지막 장만, 전체 다 찍지 말고 마지막 장 한 번만 전체 페이지를 넓게 펼쳐서 찍은 거를 업로드. 이해되죠? 그렇게 하는 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좀 짧게 잡을게요. 봅시다. 페이지 오늘 66페이지 다시 수업해야죠. 하겠습니다. 복습부터 시작할게요. 복습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내용이 있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했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려면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 만드는 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드는 거, 그래서 꼭지점 찾는 거를 좀 연습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최대가 뭔지 최소가 뭔지 하나만 나온다 그랬죠.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만 나오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만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왔으니까 약간 범위를 줘서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게끔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가 있다고 치고 여기 꼭지점이 P, Q라고 치고 범위를 뭐 이렇게 줬다 이거죠. 여기 알파부터 이렇게 해서 뭐 베타까지 줬다. 그럼 여기는 알파, F 알파, 여기는 베타, F 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값을 찾으라 그랬죠. 양급 값과 꼭지점. 그러니까 F 알파, F 베타, 그다음에 꼭지점 F P죠. 얘는 Q겠죠. Q.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찾아서 양급 값, 꼭지점을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이 꼭지점 빼고 양극값만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제 그거 관련된 좀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66페이지 예제 1번. 페이지 66페이지 예제 1번을 한번 보면 다음 2차 함수 최대 최소값 한번 구해보래요. 주어진 범위 있고요.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범위가 0에서 3. 이 범위 일단 한번 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먼저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이니까 4 더했으니까 빼고 플러스 1 정리해주면 돼요.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여기가 2, 마이너스 3.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0에서 3까지니까 이 정도의 범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세 개를 체크하면 된다고요. F0, F3, F2,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개 써보면 F0은 여기다 넣을까요? 1, F3은 여기다 넣을까요? 3이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F2 꼭지점 마이너스 3 비교했을 때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3.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사실 이제 그래프를 좀 잘 그린 친구들을 보면 표현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알지만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쪽이 3이 더 큰지 0이 더 큰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확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2번도 좀 같이 해보면 2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범위는 0에서 1이네요. 한번 해보면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고 y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절반의 제곱에서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줘야 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3인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1,5라는 꼭지점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대충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이고
범위가 0에서 1, 요 사이인 거죠. 요 사이. 요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 끝값만 체크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0은 3, F1은 여기다 넣을까요? 2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서 답은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밑에 66페이지 2번하고 3번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강의 시간을 짧게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직접 진짜 풀어보고 시간 충분하잖아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풀어보고 수업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좀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멈춰놓고 좀 풀어봅시다. 해보면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 절반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이제 바로 맞춰도 되죠. 플러스 4 이렇게 1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요? 4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고요. 지금 1,4인데 1,4가 범위 안에 있죠. 그림 또 간단히 그려보면 여기가 1일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에서 이렇게 양 3개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f-2부터 해보면 f-2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2, 3, 3은 9 플러스 4니까 13인가요? f3은 2는 4 더하기 4니까 8인가요? 그 다음에 f1은 꼭지점 4 그래서 답은 최대 13, 최소 4 최대 13, 최소 4 선생님이 이거 좀 두 번 찍고 있어서 좀 말이 빠를 수 있는데 빠르면 좀 이렇게 천천히 끊어가면서 멈춰서 이해하고 이렇게 좀 따라오세요. 봅시다. 두 번째, 얘도 완전 제곱식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6x 절반의 제곱 플러스 9고요. 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9잖아요. 얼마를 더하면 4가 돼요? 13을 더하면 4가 되죠. 이렇게 맞춰줘도 돼요. 그냥 꼭 매기고 플러스 9, 플러스 4 이렇게 13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마이너스 9니까 더하기 13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3 꼭지점이 3,13인데 요 안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 끝값만 체크. 이제 그래프도 안 그리고 그냥 양 끝값만 체크하기만 하면 돼요.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3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 2는 1인가 1? 2 빼기 3 1 마이너스 1 이니까 12 그래서 얘가 최대가 12 최소가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66페이지 3번까지 그냥 문제 풀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66페이지 3번 보면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2래요. 마이너스 4에서 범위는 2고요.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있는데 얘의 최소가 마이너스 5랍니다. 최대를 구하라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냐면 식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최소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최대는 얼마일까? 라고 이제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한번 해볼까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똑같이 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에다가 4를 다시 빼줘야겠죠. 묶으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꼭지점이 2, k 마이너스 3이다. 됐죠? 이가 범위 안에 있나요? 있네요. 또 되게 친절하게 끝점이에요. 그럼 보겠어요. 나머지 한 점이 최대겠죠. 편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일 때 k-4가 얼마란 얘기예요? 최소 마이너스 5란 뜻이죠. 그러니까 k는 얼마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뜻이죠.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2차 함수 식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뭐만 넣으면 돼요? f-4만 넣으면 돼요. f-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6은 36 빼기 5니까 31 답은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우고 이 뒤에 영상은 또 잘 찍혔더라고요. 이 뒤에 영상 잘 찍혀서 뒤에 영상 이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페이지 67페이지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3, 세로의 길이가 7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를 x만큼 줄이고 세로 길이를 x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봅시다. 한번 그림 간단하게 대충 그릴게요. 가로가 13이래요. 세로가 7이랍니다. 가로는 어떻게 했대요? x만큼 줄였대요. 세로는 x만큼 늘렸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때 얘가 가지는 넓이의 최대값. 해봅시다. 넓이를 y라고 해보면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13-x 곱하기 7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뭐 1도 아니죠. 합시다. y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7 플러스 13이니까 6인가요? 6x. 그 다음에 7, 13이니까 91인가요? 암산해도 괜찮죠? x제곱 마이너스 6x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면 절반의 제곱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해서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00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이 3,100인 위로 볼록인 그래프죠. 지금 뭐 찾으라 그랬죠? 최대값 찾으라 그랬죠. 최대값 얼마? 100.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 그냥 뭐 활용 문제라고 해서 문제만 좀 긴데 생각보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67페이지 4번하고 5번도 잠깐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지금 한 14분 정도 했잖아요. 오늘 그 두 문제만 풀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게 강의 짧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67페이지입니다. 글씨 잘 보이죠? 지금 분필이 떡 떨어져가지고. 잘 보이나? 지금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거고요. 그래프를 또 잘 안 갖고 왔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대요. 얘가 4겠죠? 그 상태에서 적당히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대요.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둘레의 최대값, 둘레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이제 하나를 잡아주면 되죠. 뭐 여기다가 이 값을 a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죠? a, 여기다 a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가로 세로 높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요 전체 밑에 가로 길이는 얼마죠? 2a, 위에도 있으니까 2a. 그 다음에 세로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인데 여기 2개.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 뭐 y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y는 어떻게 되냐면 2a 더하기 4a에다가 요거 2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뭐 하는 겁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여기다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8까지 더하면 y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 그래서 꼭지점 1,10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10이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최대 둘레 길이는 10이겠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사실 하나 더 체크할 건 있어요. 1. x의 범위를 체크하시긴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 x의 범위를 체크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한된 구간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사실은 근데 크게 문제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미 자체가 맞으면 돼요. 3cm 빠지고 3cm 커져도 되잖아요.
근데 13cm보다 더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x는 13보다는 작아야 되는 뭐 이런 제한 범위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가질 수 있는 부분 뭐 0 이런 건 안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냐면 2 이상은 또 안 돼요. 2보다 넘어가게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건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67페이지 문제 5번.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개 가격이 800원이래요. 사과가 800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1000개 팔려요. 1000개 팔려요. 이때 사과 한 개 가격을 x1 올리면 판매량이 x개 감소한대요.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 개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판매액이 최대일 건가? 그럼 판매액을 y로 잡으면 되겠죠. y를 판매액. 판매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몇 개 팔았고 얼마인지 곱하면 되잖아요. 답식은 어떻게 나와요? y는 800 플러스 x 곱하기 1000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숫자만 좀 풀 뿐이지 똑같아요. 마이너스 x 제곱 1000 빼기 800이니까 플러스 200x 그 다음에 8에 0이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00x 절반의 제곱이니까 10000에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8 10000 이렇게 되겠죠. 숫자 따라오나요? 천천히 쓰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00의 제곱 플러스 810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 어디예요? 100, 810, 000 100, 이렇게 되고 81만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x가 얼마였어요 지금? 얼마 줄이고 얼마 개수 빠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늘리면 100개가 덜 팔리는데 10,000원은 더 벌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빼면 되겠다? 몇 원을 빼면 되겠다? 100원을 더 늘리면 되겠다 라고 결과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0분 좀 안 됐는데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중단원 있네요. 중단원 또 숙제로 해오셔야 합니다. 숙제로 해오면 다음 시간에 또 문제풀이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이번 시험 진도가 끝나요. 시험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진도는 조금씩 나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 나중에 좀 시험 기간 닥치면 좀 여유 있게 너희들 시험 대비할 시간 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해서 시험 진도는 끝났고 다음 시간까지 중단 숙제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진도 쭉쭉쭉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제발 놀지 마시고 강의 잘 들으시고 실시간 접속 잘 하시고 과제 잘 올리시고 우리 한번 또 이번 일주일 잘 해서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중단원 문제풀이는 숙제로 해오는데 오늘 과제 제출 때는 없어도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이 시간 끝나자마자 과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 문제풀이까지 들어있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죠? 찍고 오늘 집에 남는 시간 숙제하고 내일 수업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